남성분이 아내와 자녀가 여행을 간 사이에 친구들과 술집에 갔다가 여성 B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피우다가 아내에게 딱 걸린 것이죠. B씨는 소송에서 남성분이 당연히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다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답변을 할 땐 원고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송에서 이미 원고는 증거를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이혼 상간 소송을 전문으로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신세계의 강원구 변호사입니다. 상간 소송에서 피고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바로 그냥 말입니다.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위자료 액수를 키우고 심지어는 명백한 패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피고 입장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인데요. 피고가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미 부부 사이가 끝났다고 했어요. 각방도 쓰고 대화도 없대요.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좀 달랐거든요. 법원은 법적인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부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았고 결과적으로 피고는 위자료 1,8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그 신호가 곧 바람을 피워도 된다는 사안은 아니거든요. 물론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난 상태였다면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봐서 위자료 책임을 면한 판례가 있기도 한데요. 이 경우는 상당히 오랜 기간 부부가 별거하고 서로 간 아이의 교류가 차단된 상태에서 지냈다는 점을 바로 피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소송에서 피고가 이 같은 증거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바람 피운 그 남자가 이미 아내에게 다 협조하고 있다면 이 같은 사실은 설사 사실이 된다 하더라도 입증이 불가능한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재판부는 피고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고 오히려 위자료 금액을 더 높게 책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미 끝난 부부인 줄 알았다 라고 하는 발언은 주의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변명처럼 보일 경우가 많고 입증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러니 주의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결혼한 줄 정말 몰랐어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실제 피고들이 많이 하는 반박 사유 중에 하나가 결혼한 줄 몰랐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례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남성분이 아내와 자녀가 여행을 간 사이에 친구들과 술집에 갔다가 여성 B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피우다가 아내에게 딱 걸린 것이죠. B씨는 소송에서 술집에서 만났고 B씨 자기 본인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남성분이 당연히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다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답변을 할 땐 원고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송에서 이미 원고는 증거를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남편과 B씨의 대화에서는 그 사람은 여행 갔다 언제 돌아와? 그 사람이 있을 때는 연락하지 마.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증거를 들고 있는 아내는 B씨가 낸 답변서에서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해서 다 따져 물었던 거죠. 둘이서 짜고 거짓말을 치느냐 아니면 아직도 만난다는 것이냐 등등을 따져 물으니까 남편분은 펄쩍 뛰면서 아니다. 내가 총각 행세했던 거 전혀 아니다. 와이프가 여행 갔다는 것까지 다 말했다. 그런데 오히려 B씨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해서 내가 오히려 민망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원고는 이 내용까지 싹 녹음을 해서 증거로 제출했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재판부에 탄원서를 계속해서 작성해서 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에게 위자료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위자료 금액을 꽤 높게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유부남인지 몰랐어요 라고 하는 발언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미 원고에게 증거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오히려 원고의 화를 돋구어서 위자료 금액 산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꼬신 게 아니에요 라고 하는 변명인데요. 이것도 사례를 들여서 설명드릴게요. 상간녀였던 C씨는 소송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제가 유혹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저한테 먼저 들이댄 거예요 라고 하는 말이죠. 실제 이런 발언도 상간소송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남자가 더 적극적이었다. 나는 헤어지려고 했는데 남자가 붙잡았던 것이다. 근데 사실 이런 이야기는요. 부상금 청구 소송에서나 맞는 이야기예요. 상간소송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게 그 손해의 전체를 묻는 겁니다. 즉, 그 상간녀 1인이 남편과 상간녀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한꺼번에 책임지는 거예요. 따라서 상간녀와 남편 중 둘 중 누가 더 잘못했는지는 상간녀 소송에서의 구체적인 쟁점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이 같은 내용은 부정행위의 내용을 더 자세하게 진술하게 되어서 원래는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 것을 도와주는 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건에서도 법원은 누가 먼저 유혹했는지는 불법 행위의 비중을 따질 뿐인 것이지 책임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위자료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이죠. 그 사람이 먼저 꼬셨어요 라고 하는 말은 현실에서는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있을 뿐이지 유혹당했다고 책임이 완전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유의미한 항변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상간녀 소송 피고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말. 이미 끝난 부부였다. 두 번째, 결혼한 줄 몰랐어요. 세 번째, 그 사람이 먼저 유혹했어요. 이런 말들은 법정에서 제대로 입증을 할 수 없는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거나 반성이 없다고 보여지거나 오히려 진실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 위자료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소송 피고가 됐다면 말 한마디도 전략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소송에서 불리한 판단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상 이혼 전문 변호사 강원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